한 가지 좀 더 말씀하시고 가셔야 돼서. 네네네. 규제 이슈인데 네. 애플이 과징금 천문학적인 과징금 물어야 된다는 네. 이유에서 네네. 이게 되게 오래전부터 논쟁을 했던 겁니다. 2017년부터 시작됐던 논쟁인데 드디어 법원 판단이 나온 거예요. 집행위에서는 이미 벌금을 때렸었는데요. 그래서 2016년부터죠. 그래서 2024년 처음 해서 한 건데 유럽 사법재판소라고 우리 식으로 하면 헌법재판소 같은 가장 최종 심판심에서 애플에게 조세 회피에 대한 죄가를 물어서 무려 벌금이 130억 유로입니다. 그러면 우리 돈으로 거의 15조, 16조? 15조, 16조 원. 네. 와, 어마어마한 거죠. 돈이네요. 그만큼 세금을 안 냈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안 낸 세금을 다 쌓으면 그렇게 된다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애플 쪽에서 항변하는 것은 우리는 미국 정부에 냈다. 그래서 만약 이걸 또 내게 되면은 이중과세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왜 일어나는지를 여러분 보셔야 되는데 이건 한국에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요즘 논쟁이 많이 있죠. 구글 사실 이건 애플만이 아니라 전체 미국 빅테크들이 하는 건데 그렇죠. 혹시 그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조세법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조금 어려운 용어인데 더블 아이리시, 그러니까 아일랜드를 통한다고 해서 아일랜드를 두 번 통한다 해서 더블 아이리시, 그다음에 더치가 이제 네덜란드를 얘기합니다. 더치 샌드위치. 더블 아이리시 더치 샌드위치. 네, 이건 제가 이거 그려본 어떤 건데 옛날에 슬로우 뉴스에다 올릴 때 1번은 이제 독일에서 제가 가정을 들었어요. 독일에서 예를 들자면 제가 100억을 벌어요, 한국 돈으로. 그러면 독일에다가 법인세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독일 회사는 아일랜드, 그러니까 더블 아이리시에서 아일랜드 두 번 갈 겁니다. 그래서 2번으로 가서 아일랜드의 자회사예요. 자회사인데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 아일랜드 회사가 독일 회사에 라이센스 비용을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도 유튜브를 만약에 여기서 내면 유튜브에서 매출이 생겨요. 네. 근데 유튜브에도 기술 특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걸 누가 갖고 있냐면 싱가포르에 있는 회사가 가지고 있어요. 싱가포르의 구글 있는 회사가 가지고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은 유럽 같은 경우 아일랜드에서 갖고 있어요. 라이센스 비용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거의 라이센스 비용이 이익을 다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면 독일에서나 한국에서 낼 세금이 없게 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세금은 매출에서 매기는 것이 아니라 영업이익에서 그렇죠. 내는 거잖아요. 영업이익이 없어요. 왜? 비용이 빠져버린 거잖아요. 라이센스 비용을 다 줘버리니까 꼬작 번 돈은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남는 거예요. 그럼 2,000만 원, 1,000만 원에 법인세 때려봤자 세금 얼마 안 되잖아요. 제가 100억을 벌었다고 가정을 하면 또는 1,000억이든 100억이든 남는 돈은 2, 3천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 라이센스 비용으로 여러 군데 호주의 기업에 싱가포르에 있는 구글에 싱가포르에 있는 호주에 있는 시드니에 있는 구글에 또는 애플 같은 경우에는 아일랜드에 있는 데다가 다 라이센스 비용을 줍니다. 근데 아일랜드는 독특한 법을 가지고 있어요. 선배당 후 세금입니다. 선배당 후세금이요. 그러니까 배당을 먼저 주고 보통은 배당은 이익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익에 대해서 세금 매긴 다음에 배당을 주는데 거죠. 아일랜드는 독특하게 선배당 후세금이에요. 그런데 그럼 아일랜드 회사는 또 어디의 자회사냐? 네덜란드 회사의 자회사인 거예요. 그럼 네덜란드로 배당을 줍니다. 배당금을 다 줘버려요. 그러면은 이익이 아일랜드 회사에서 안 남아. 근데 세금을 못 법인세를 내요. 그래서 지금 이 세금 조세 회피 방법을 더블 아이리시 더치 샌드위치라는 것이 우선 이 네덜란드에서는 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덜란드는 또 아일랜드에 모회사가 또 있어요. 네. 근데 아일랜드에 모회사가 있어서 그쪽으로 다시 송금을 합니다. 그럼 아일랜드에서 매겨야 되는데 아일랜드는 버뮤다에 있는 회사의 또 자회사예요. 아일랜드 법에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배당금에 대해서 선배당 후세금이라는 거고 두 번째는 자회사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버뮤다의 회사가 모회사니까 이 자회사의 매출에 대해서는 또 내질 않아요. 그러니 이 회사가 버뮤다에다가 다 보내버립니다. 이 버뮤다의 회사에다가 매기고 다시 미국으로 보내요. 버뮤다는 조세 회피 지역인 거죠. 그러니까 회피 지역이라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지만 거기서 다시 또 미국으로 보내긴 또 해요. 또 보내요. 미국은 또 하나의 법이 특징이 있습니다. 해외에서 번 돈은 법인세가 5%예요. 그것만 법인세가 특별히 낮군요. 네. 해외에서 번 돈의 법인세는 5%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맥국을 돌리다 보면은 세금을 무진장 아낄 수가 있습니다. 법인세율 높게 내야 될 걸 5%를 쫙 깎아서 낼 수 있게 그렇죠. 된다. 그러니까 보니까 유럽에서는 불만이 큰 거죠. 우리가 왜냐하면 여러분들 유럽에서
검색 시장 장악하고 있는 거 다 구글이죠. 애플 다 쓰죠. 메타에 있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다 쓰죠. 뭐 사실 안 쓴 서비스 유럽에 여러분 기억나는 서비스는요. 스포티파이밖에 없어요. 그 음악 듣는 서비스. 네네. 그거 외에는 다 미국 서비스를 씁니다. 그러니 여기서 번 돈을 다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유럽연합에서 계속 규제를 해왔던 거죠. 세금도 안 내고 돈은 벌면서. 돈을 벌면서. 그러다 보니까 또 불공정 경쟁도 발생해요. 왜냐하면 세금을 적게 낼 거라고 생각하니까 나머지 비용을 풍부하게 쓰는 거죠. 아, 그러네요. 네, 마케팅 비용도 풍부하게 쓰고 가격도 뭐 낮춰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유럽 기업들은 더 죽겠네요. 그러니까 유럽 기업은 더 주는 거죠. 원래도 불공정 없는데. 경쟁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유럽 집행위에서 세금을 때린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유럽 그 애플에서 당연히 재판을 건 거죠. 부당한 행정 절차다. 그래서 이것이 올라가다가 유럽 사법재판소 최고법에서 아니다. 이거 너네 내야 되는 거 맞다. 라고 결정을 한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거는 애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애플에 이 판례가 생겼기 때문에 구글이나 메타에도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존에도 특히 아마존이 적용이 많이 되거든요. 아마존에 적용됐기 때문에 빅테크 전체에게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러한 판례가 생기면 한국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한국에서도 애플이 돈 다 애플, 구글 구글 이런 데 다 돈 다 그런 가져간다는 네, 얘기가 뭐, 있었어요. 네네, 다 이정환 있죠. 대표도 한번 다뤘는데. 네네네. 그 이유가 다 라이센스 비용을 싱가포르에 있는 회사, 호주에 있는 구글, 호주에 있는 애플 이렇게 다 주거든요. 사실상 자기들은 정당하다고 하지만 뭐 좋게 말하면 절세, 나쁘게 말하면 탈세인 거죠. 네네네. 그렇죠. 그게 그러면은 다 바로 잡힐 수 있는 계기가 지금 생긴 거죠. 건가요? 네네. 하드웨어가 아니라 애플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앱스토어에서 나오는 돈들을 그렇게 많이 굴렸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조세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유럽 사법재판소의 판결은 대단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만 해도 네이버나 카카오는 법인세를 그냥 한국에 이익 나는 대로 그대로 한국에 다 내고 있는데 외국에서 들어와 있는 지금 뭐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구글이라든지 이런 데들은 메타나 인스타그램의 메타라든지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이런 돌리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판례가 생겼기 때문에 다 철퇴를 맞을 수도 있겠다. 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빅테크들의 수익성에도 영향을 줄 그렇기 수 때문에 있는 거. 빅테크들의 주가에 이것이 선반영됐다는 분들도 있지만 앞으로 조금 더 이 매출 규모에서 이 순이익이 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존재하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자국 서비스가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그건 보세요? 근데 워낙 서비스 경쟁력이 있어서 그렇다고 해서 구글 검색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인가, 유튜브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인가, 인스타그램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건 좀 아마존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건 넷플릭스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건 쉽지 않죠. 또 다른 질문이에요. 예, 그래도 최소한 우리가 외국 서비스를 많이 쓰더라도 세금만은 제대로 걷어서 그렇죠. 그 예, 세금을 왜냐하면 또 우리나라 그 나라에서 세금을 돈을 써서. 벌었으면 그 나라에 세금을 내는 게 맞습니다. 정당한 판결인 것 같네요. 이것이 조세 정당성이죠. 그러네요. 예를 들면 인도에서 벌어서 인도에는 하나도 내지 않으면 인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발전을 해요? 그렇죠. 그 세금이 있어야 국가가 장기적인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고 복지를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런 판단은 유럽 사법재판소의 판단은 고마운 판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